당신이 가진 왕국 전체를 단 한 방울의 액체와 바꿀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삼의 비열한 탐욕, 그리고 그 탐욕을 비웃듯 집어삼킨 술탄의 거대한 권력, 죽음의 신조차 매료시킨 가장 추악하고도 찬란한 인간의 민낯, 그 네 번째 밤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막의 정적 속에서 차가운 서리가 샤라의 옷자락을 적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칙, 오늘 밤의 생명을 밝히는 네 번째 향초가 켜졌습니다. 이 향초의 연기는 유독 짙고 붉어 마치 갓 흘린 피가 공기 중에 흩어지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타오르는 불꽃의 온기가 샤라의 뺨에 닿을 때 어둠 너머에서 나크샤르의 목소리가 즐거운 기색을 띠며 들려왔습니다. 눈먼 여인아, 욕망을 드러낸 상인 아삼의 이야기를 빨리 들려다오. 역시 인간이란 놈들은 추악한 욕망을 통째로 드러낼 때가 가장 재미있는 법이니 말이다. 샤라는 재단 위에 손을 얹고 보이지 않는 존재의 무게감을 향해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크사르여, 당신의 말씀대로입니다. 인간의 민낯은 황금 앞에서, 그리고 피 냄새 앞에서 비로소 드러나지요. 도둑이 든 자리에는 흔적이 남고 살인이 일어난 자리에는 결코 지울 수 없는 향기가 남는 법입니다. 오늘 밤은 탐욕이 부른 살인과 그 죄악을 집어삼킨 더 거대한 악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노파의 정원에서 돈 냄새를 맡은 아삼에게 그곳은 더 이상 신비로운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세상에서 비싼 황금을 무한히 뿜어내는 노다지일 뿐이었지요. 노파를 찾아가 자신의 전 재산을 줄 테니 이 정원을 내게 팔라고 제안했습니다. 평생 모은 막대한 금화와 진귀한 보석들을 괴짝 가득 담아 노파 앞에 쏟아내며 자신이 내밀 수 있는 가장 거대한 조건을 제시했지요. 하지만 노파는 고개를 저으며 끝내 그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이곳은 주인을 잃고 버려진 기억들의 무덤이자 다시 피어날 생명의 땅이기에 세상 그 어떤 금은 보아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노파의 강경한 태도에 아삼의 가슴 속에는 불안이 피어올랐습니다. 이대로 정원을 포기한다면 다른 경쟁 상인들이 신비로운 공간을 가로채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를 짓눌렀지요. 결국 아삼은 냉정함을 잃고 품 안에서 날카로운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노파를 칼로 찌르고 가냘픈 목을 졸라 끝내 그녀의 숨통을 끊어버렸습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노파는 자신이 가꾼 꽃들 위로 쓰러졌고 꽃잎들은 붉은 핏물로 젖어들었습니다. 아삼은 자신의 손에 묻은 비릿한 피를 닦아내며 이제 이 찬란한 정원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는 살인의 흔적을 모래 깊숙이 묻어버리고 정원에서 가장 아름답게 피어난 붉은 꽃 한 송이를 꺾어 사막의 통치자 술탄 차파르를 찾아갔습니다. 금과 은으로 치장된 왕궁에서 술탄은 아삼이 가져온 꽃이 신비로운 향기에 단번에 매료되었습니다. 술탄은 너의 정원을 통째로 내게 바치면 내가 원하는 만큼의 금은 보화를 모두 주겠노라 약속했고 아삼은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술탄을 자신의 정원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술탄 자파르가 정원에 발을 들이고 그 깊은 향기를 크게 들이마신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달콤하고 아련했던 향기가 순식간에 역겨운 피냄새로 변하더니 술탄의 눈앞에 끔찍한 환상이 펼쳐진 것입니다. 아삼이 노파를 칼로 찌르고 목을 조르는 광경, 그리고 고통 속에 죽어간 노파의 마지막 시선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술탄의 눈앞에 재현되었습니다. 정원이 스스로 노파의 원한을 가장 찬란하고도 잔인한 향기로 폭로한 것이었지요. 순간 술탄은 기이함에 놀라기도 했지만 이내 입꼬리를 실룩거리며 피릿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불같이 화를 내며 아삼을 포박하라 명했습니다. 이 더러운 살인자놈, 감히 신성한 정원의 주인을 죽이고 나를 속이려 들다니 너를 당장 지하 깊은 감옥에 가두고 평생 빛을 보지 못하게 하리라. 아삼은 공포에 질려 비참하게 끌려갔고 술탄은 상인의 죄를 빌미로 단 한 푼의 대가도 지불하지 않은 채 정원을 빼앗았습니다. 상인의 비열한 탐욕을 더 큰 권력의 거대한 탐욕이 한 입에 집어삼킨 것이지요. 술탄은 왕궁 뒷뜰로 정원을 옮기고 매일 밤 향기에 취해 성대한 잔치를 벌이며 자신의 권위를 만끽했습니다. 그때 잔치 한복판에 나타난 이방의 무역상 카심이 술탄의 귓가에 독사처럼 속삭였습니다. 위대한 술탄이시여, 이 꽃의 정수를 바다 건너 금지된 연금술로 정제하면 늙지 않는 불로의 약이 됩니다. 저 바다 건너 왕들이라면 이 약 한 방울에 자신의 왕국이라도 기꺼이 바칠 것입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영원한 쾌락을 누릴 수 있다는 그 말에 욕심으로 술탄은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술탄은 즉시 사막에서 가장 큰 배들을 모아 함대를 조직했습니다.
정원의 모든 흙과 꽃, 심지어 노파의 피가 밴 돌들까지 남김없이 모두 배에 실으라고 명령했지요. 그리고 왕국에서 가장 충직한 전사인 타릭에게 꽃을 정제해 약을 만들어 오라고 명했습니다. 타릭아, 이 꽃들이 곧 나의 영생이자 우리 제국의 영원한 영광이 될 것이다. 단 한 송이의 꽃도 시들지 않게 하라. 술탄의 명령을 받은 타릭은 신성한 임무의 책임감을 안고 함대에 올랐습니다. 함대는 꽃들로 가득 찬 거대한 하원이 되어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배들의 밑바닥에는 억지로 실린 고통의 무게가 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향초가 절반을 넘어 타들어가자 나크사르의 정적이 평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나크사르의 기척이 낮게 깔리며 한 줄기 의문을 던집니다. 바다로 향한 탐욕이라 그 배는 과연 목적지에 닿았느냐? 샤라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크사르여, 바다는 인간의 탐욕을 받아줄 만큼 너그럽지 못했습니다. 꽃들이 내뿜는 향기는 거대한 폭풍을 불렀고 거대한 해일 앞에 탐욕은 힘없이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향초의 심지가 마지막 불꽃을 태우며 사그라들기 시작했고 나크사르의 존재감도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을 만난 함대라. 내일 밤에는 그 죽음의 바다에서 일어난 일을 들려다오. 나크사르의 기척이 사라지자 사막에는 다시 눈부신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제단을 누르던 무거운 정적이 거치자 샤라는 제단 위에 남은 차가운 재를 손끝으로 어루만지며 생각하였습니다. 탐욕을 꿈꾸며 배에 실었던 꽃들이 결국 그들의 몸을 묶는 화려한 수위가 되었다는 것을요. 탐욕으로 가득 찬 배는 결국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는 진실을 말입니다. 정원의 꽃들을 싣고 바다로 나아간 충직한 전사 타릭. 거친 폭풍우 속에서 가라앉는 함대를 마주한 그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만약 여러분이 불로의 약을 얻는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